안녕하세요. 2차 전지 산업과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을 끝까지 추적해서 분석해 전달해드리는 대의원 멘토 한중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도와드릴 기업은요, 바로 이 ITM 반도체라는 기업입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ITM 반도체를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털고 털어서 분석을 계속해서 아주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분석을 완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모두 해소가 될 때까지, 즉 여러분들의 MTS 계좌에서 이 ITM 반도체를 떠나보내는 그날까지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앞으로 꾸준히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ITM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는 한 저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영상인 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될까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마 제가 주주였어도 주가가 당장 올라갈지 아니면 주가가 횡보를 할지 아니면 주가가 떨어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가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ITM 반도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뭐 사업적인 부분들 그리고 거래처나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부분을 사실 알아야지 우리가 이 주가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거든요. 뭐 정확하게 100%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추측 또는 시나리오를 구축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 내용들 가지고 팩트를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과거에 있었던 이슈들들, 해당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과연 다음에도 가능할지, 그리고 현재 주가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제가 차차 차트적인 부분들과 기술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수급적인 거, 이 수급도 그냥 외국인, 기관 이런 거 말고요, 실제로 이 단기간, 이 일정 기간 동안 이 ITM 반도체를 특정 증권사에서 어느 정도 매집을 했는지,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한 증권사는 어디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의 영상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ITM 반도체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ITM 반도체 일단 우선 어떤 기업이죠, 여러분들? 나이스그룹 계열의 2차전지 보호회로 전문 업체입니다. 2차전지 보호회로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2차전지 배터리팩 그리고 뭐 센서 제품을 개발과 생산을 합니다. 자, 그걸 떠나서 현재 우하향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차트만 본다면은 미끄럼틀을 연상시킬 정도의 하락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지, 여러분들 좀 궁금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면은 이 상장 당시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 4천억 정도 되죠. 4,800억 정도 되는데, 촬영 기준일이 여러분들 2023년 11월 23일입니다. 참고해주세요. 2323이네요. 자, 시총이 4천억 정도 되는데, 상장 직후에 6개월 만에 시총이 1.1조 5천억 정도까지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기억을 하기에는 2.7배 정도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당시에는 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주가가 지금은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상장 당시와도 비슷한 그 정도의 주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재무적인 거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재물을 보면은 당시에 2019년도 말에 이제 상장을 했잖아요. 2019년도를 보면은 전년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 자체가 2배 이상 상승을 했고, 2020년도에는 다시 매출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상장하고 나서 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 앞으로도 얘네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겠다,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상장 직후에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웨어러블 부품의 강자다. 이 ITM 반도체는 웨어러블 부품의 강자야 하면서, 이제 아이팟 프로, 여러분들 귀에 꽂고 다니는 이어폰, 무선 이어폰 아시죠? 아이팟 프로 등의 제품 탑재
매출이 37%가 이제 애플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 또한 여러분들 몇 프로가 나왔을까요? 29%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출액이 이제 영업이익이 888억 원을 달성을 하면서 와, 이제 추정치가 888억 원이 나오면서 내년에는 1300억을 달성을 할 거야 하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야 이러면서 이슈가 빠바바박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주가는 엄청난 상승을 보이기 시작하죠. 밸류죠. 결국에는 여러분들 멀티플을 끌어다 쓴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보니까 어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컨센서스 하회를 시작을 하면서 어닝 쇼크 때려맞고 이제 주가 하락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도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 이상이 이제 떨어졌죠. 그리고 결국에는 적자 전환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순이었어요. 기대감으로 엄청 주가를 올려놨는데 까보니까 얘를 실질적으로 까보니까 내용이 없는 겁니다.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을 했으면은 당연히 주가도 그만큼 상승을 더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일정 구간에서 이 가격대를 형성을 했겠죠. 기업 가치를 만들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다 보니까 심지어 적자 전환까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단기 차입까지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재물을 보면은 뭐 유동 비율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래도 유보율이 2000%가 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본금이 여러분들 적습니다.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유보율이 2000%는 나올 수가 있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부채 비율이 압도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부채 비율이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산이 이제 늘긴 했지만 2021년도에는 다이나믹하게 크게 늘어난 건 없죠. 그리고 부채 총계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자본이랑 이제 부채랑 합쳤을 때 자본 총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자본 총계가 늘진 않잖아요. 자본은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자본 총계는. 자본 총계는 줄고 부채 총계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 자산 총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함정입니다. 재물을 어느 정도 진짜 기초라도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걸 보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차입을 진행을 해요. 왜냐? 돈이 없으니까 운영 자금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기관 쪽에서 차입을 해요. 그래서 차입을 진행을 하니까 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게 현재 450억입니다. 자, 그리고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좀 살펴보면은 현재 단기 차입금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3천억이에요, 3천억. 단기 차입금은 여러분들 1년 내에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는 겁니다.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동부채를 보면은 4,400억이거든요, 현재. 4,403억이에요, 그쵸? 4,403억인데, 여기서 그럼 우리가 유동 비율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유동 비율이 무엇이냐? 당장 1년 안에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과 그리고 이 1년 안에 당장 갚아야 되는 금액들 이 금액을 따져봤을 때 얘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지 이 IM 반도체라는 기업이 이거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유동 비율입니다, 여러분들. 자, 유동 비율은 어떻게 구해요?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로 구하죠. 자,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계산기 때려 봅시다. 제 손이 느리죠?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자, 보시면은 68%가 나왔어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뭐 100% 이상이 아닌데?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유동 비율은요, 여러분들. 정말 안전한 기업이라고 하면은, 신뢰가 가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200%가 넘어야 합니다. 200%가 넘는 기업을 괜찮은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최소한 100%는 나와줘야지 그래도 좀 봐줄만 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68%는 뭐냐면은 적자예요, 적자. 다 못 갚는다라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만간 유증을 진행을 한다던가, 이미 지금 단기 차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또 안 되면은 추후에는 하다 안 되면은 유증을 또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재무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는지를 가장 먼저 봐야 돼요. 뭐 이슈도 중요하겠지만 재무적인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슈가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상승으로 끝나고 다시 재차 하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들은 일부 말씀을 좀 드렸고, 차트적인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최소한 이 금액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과 현재 주가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해당 기업의 주식을 물량을 일정 기간 동안 매집을 하고 있는 증권사는 어딘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꼭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